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 1장을 했는데 끝에 부분은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 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우리가 2장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치 기반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윤리적 실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사의 모든 의사 결정이 윤리적인 이슈가 동반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윤리,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인의 가정과 신념, 이게 가치예요. 그리고 판단의 방향과 기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치라고 해요. 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가치다. 그러면 그 가치라고 하는 뜻은 내 인생의 값어치, 이 값,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싼 값, 이 값이 되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가치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관이 형성됐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나 자기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그만큼 값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확립됐다 그러면 가치관이 높을수록 내 거는 좋은 거야, 비싼 거야, 내 거는 정말 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가치관이 높을수록 자부심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관 하면은 가치가 값이잖아. 값어치의 약자가 가치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값 나가는 게 뭐냐? 그거는 나의 꿈이지. 그러면 이 꿈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내 가치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가장 비싼, 가장 값이 나가는 그 값어치 나가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너의 가치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죠? 제일 값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치관이 뭐냐? 나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럼 행복이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행복이 가치관이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가치관이 정치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정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치관은 교육하는 거다. 교육은 내게 있어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뭐 그 사람이 교사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하면 될 것이고, 자, 요게 이제 가치관이다.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거죠. 좋잖아요, 그죠? 가장 비싼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것에 대한 내 가정과 신념을 가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 맞는 것에 관한 규범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태도나 행동의 원칙 및 결정의 지침이죠.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 도덕적으로 맞는 거냐, 또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 옳은 거냐.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뭐냐? 자, 도덕은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대가가 큰 집에 가야 되잖아.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 집에 가야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도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윤리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 안 했네. 어떻게 큰 집에 가요? 안 가잖아. 양심의 문제다 이거야. 이것은 양심의 문제지. 양심의 문제.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을 못했어. 나는 죄인이 부모에게 공경을 못해. 그러면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죠. 그리고 도덕은 행위에
행위의 문제고 윤리는 양심의 문제다. 자, 그러면 도덕이 쉬워요? 윤리가 쉬워요? 도덕이 쉽지. 살인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살인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되나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내일은 오늘 밥 먹으면서 또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되나 이게 얼마나 힘들어. 도덕은 그게 저기 지키면 되는 거잖아.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도덕이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뭘 배워? 윤리를 배워? 도덕을 배워? 도덕을 배우잖아.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컸어. 그러니까 뭐 국민윤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도덕이 쉽다 이거야. 도덕이. 그 쉬운 것부터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도덕은 행위의 문제고 윤리는 양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양심을 어디까지 그 기준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윤리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 맞는 것에 대한 규범, 어떤 규칙과 그 규칙으로 정해진 것, 그 다음에 사회적 태도나 행동의 원칙 및 결정의 지침,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은 것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윤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와 윤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정도면 너무너무 쉽게 설명한 거야. 가치는 값어치야. 값어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비싼 게 뭐냐? 그게 가치야. 그걸 비싼 걸 찾은 사람이 가치관을 가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을 내가 찾은 사람, 나 이거야. 그게 찾은 그게 바로 가치관이다. 그 다음에 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이나 규범, 정해진 법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이게 윤리다. 오케이? 자,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네 나도.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윤리예요.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서비스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개인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 서비스에 대한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그 온정적 개입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온정이 뭐예요? 따뜻한 정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온정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온정적.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사회복지사가 너무 냉철해가지고 막 이러면 제대로 이게 이 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각 학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단결이 잘 되고 또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있는데 심리학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속이 밴댕이 같고 막 싸우고 막 지들끼리 막 그러더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서 역시 사회복지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온정적 따뜻한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요. 좋아. 대부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공적 책임성의 윤리.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이런 책임성에 대한 윤리. 이런 게 이제 전문가의 윤리가 속하는 거예요. 자, 전문가 가치와 윤리 강령에서 미국 사회복지협회에서 윤리 강령의 핵심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보면 핵심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서비스. 서비스의 원칙은 뭐냐? 사회복지사의 궁극적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의 증진에서는 어떤 그 원칙이 있냐?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을 해야 된다. 사회적 불의,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옳은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존중. 사회복지사는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인간이 존엄해요. 그죠? 존엄이 뭐예요? 존귀하고 엄숙한 거잖아요. 참 인간이 참 존귀한 거야.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
여기 뭐 말이 1000마리 있으면 말 1000마리가 귀해, 사람 하나가 귀해, 사람 하나가 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천하보다도 귀하대.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그 값, 이건 얼마나 대단해. 짐승 100마리 중에 100마리 값하고 사람 하나의 값하고 어떤 게 비싼 거예요? 사람 하나의 값이 비싼 거지. 예, 천하니까 짐승이 수억이 있어도 사람 하나가 더 비싼 거예요. 가치관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윤리강령의 핵심의 윤리적 원칙에 보면 여기도 인간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하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존중이 있어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이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아요. 근데 내가 이익을 보려고 인간관계를 하면은 그거 인간관계 안 좋은 거야. 또 내가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은 그것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내가 조금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사도 한 번 더 사겠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 돈 좀 쓰겠다. 내가 좀 저 사람과 관계에서 그래 조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손해 안 볼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배려예요. 배려. 배려라고 하는 의미는 보면은 이건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나눈다. 이 나눔이 사회복지예요.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뭐냐? 나누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눠주니까 내가 이익 챙기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 거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란 말이지. 인간관계를 할 때. 그리고 사람이 또 인간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좋아해야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인간관계 해봐.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상처만 주잖아. 그죠?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자기 관리.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뭘 관리하냐? 자기의 행동, 말, 생각 이런 거 관리해야 돼. 그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희망을 가질지 절망을 할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래서 말도 이거 관리를 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요,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 관리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사람 속에는요, 생각을 관리해야 돼. 머리, 이 생각 관리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눈을 관리해야 돼. 눈. 얼굴만 잘 관리하면 돼. 눈. 보는 거. 그래서 이 보는 것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좋은 것만 보고 이래야지. 그냥 안 좋은 것만 막 골라서 막 쳐다보고 막 그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막 골라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눈 관리해. 그 다음에 또 뭐를 관리해? 이 귀도 관리해야 돼. 귀도. 귀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귀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 욕하는 소리, 남의 흉보는 소리 막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그래? 그는 나쁜 놈이지. 그래? 그는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귀 관리가. 그러면 그 인간관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무비판이에요. 무비판적 수용. 무비판적 수용. 자, 아까 이거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 관리, 눈 관리, 이 귀 관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 관리에는 뭘 관리해야 돼? 입을 관리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 입을 관리한다는 건 뭐야? 언어 관리, 말 관리. 말을 이거 잘 걸러가면서 해야지. 그냥 말을 뭐 지금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 이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말했는데 상대방은 깨구리가 돌에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러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잖아. 그러면 네가 나 상처 줬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네가 그때 그래 상처를 줬잖아. 나 상처 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은 벌써 깨구리가 돌에 맞아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잘 생각해봐.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행동 관리를 잘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 자, 자기 관리에서 생각 관리, 그 다음에 시각 관리, 청각 관리, 그 다음에 언어 관리, 그 다음에 행동 관리. 오케이? 사회복지사는 이 관리를 이렇게 5가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무비판적 수용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판단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같은 사람끼리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어? 딱 판단하실 일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사람을 판단할 사람은 오직 신밖에 없어. 그 신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 있잖아. 신밖에 없다 이거. 사람을 판단할 일은. 그래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다는 것은 지가 깨끗하지도 않고 자기가 의롭지도 않은데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뭐냐? 사회복지사는요 이 클라이언트를 볼 때 클라이언트를 판단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BST의 인간관계 7대 원리 가운데서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게 있다. 이거 수용. 그 수용은 무비판적 수용이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너 도둑놈이라 안 돼. 너 성질 더러워서 안 돼. 너 살인했잖아. 너 무서워.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벌써 판단하고 이게 판단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판단 없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 너 말이야, 너 담배 끊고 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오는 거예요. 너 술 끊고 와.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오고 술 안 끊으면 죽을 때까지 술 먹으면 못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담배 피면 담배 피는 대로, 술을 먹으면 술을 먹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무비판적 수용.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인간관계의 기술.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서 조금 손해본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에서 나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상대도 좋은 거지. 그죠? 항상 상대성이에요.
그 두 사람이 뭐 서로 싸웠다. 그러면 물론 옳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싸울 정도 되면은 그냥 둘이 거기서 거긴 거야. 그죠? 싸울 때도 싸워야지. 사회복지사가. 그러나 자기 관리를 잘해. 더 나아가서 무비판적 수용이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여기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서강대 여러분들, 요거 인간관계, 요거 이 칠판에 내가 써놓은 거 요것만 써갖고 저기 메일에 보내도 출석을 하셨구나. 요렇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성 보겠습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끝인 거죠. 신뢰, 믿고 의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댄다, 이게 신뢰야. 그럼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당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을 기댄다는 거지, 의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성.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신을 믿는다. 그 말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증진.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 활동을 하여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요. 그 사회복지사가 노력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사가 공부를 멈췄다.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공부를 멈춘 사람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잖아. 그냥 안 무섭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고 그냥 공부 이제 끝나고 안 해봐, 무섭지. 그래서 이 공부가 끝난 사람은, 공부를 중단한 사람은 인생에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에릭슨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에릭슨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에릭슨을 좋아해. 왜냐하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을 하니까. 나도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나 죽을 때까지 나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첫째, 치매가 안 걸리냐. 그러니까 벌써 치매에서 해방만 돼도 얼마예요? 공부 안 해봐요? 금방 치매 걸리지. 그러면 치매 걸리면 이게 여러 사람 피곤한 거예요. 치매 걸려 봐봐요. 저기 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막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막 그거 가지고 벽에다가 막 그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얼마나 그거 힘든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공부를 멈추지 마라 말이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서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이 있고, 조직체 및 동료와 관계된 윤리적 갈등이 있다. 자,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갈등은 비밀 보장, 자기결정권, 온정주의, 진실의 의무 등 이런 어떤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할지 갈등이 발생해. 이거 비밀을 보장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걸 내가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를 해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 또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자기 결정을 줘버리니까 이거 엉뚱한 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이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박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IQ 지능이 낮은 사람. 그러면 IQ 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자기 결정이니까 그냥 내비둬야 돼. 이러면 또 그것도 또 이거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은 간접적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분배의 우선순위 설정의 갈등. 이걸 누굴 먼저 줘야 되지? 이걸 누굴? 그 지금 노인을 먼저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장 급한 사람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러면 또 예를 들어 물에 빠졌어. 그럼 노인하고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이걸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는 거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물에 빠졌네. 그러면 또 이걸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는 거지? 이런 갈등들이 있다. 그 다음에 조직체 및 동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겪는 갈등과 조직의 가치와 전문적 가치가 상충되는, 서로 충돌할 때 겪는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